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과 배인환 주무관입니다. 항상 연수를 하면서 선생님들 앞에서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이렇게 온라인 연수를 또 자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연수에 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승진 후보자 장애연수 대상자 서류 작성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특징으로는 나이스 전보 내신서와 같은 전산 흐름을 가지고 있으며 날짜 계산 시 여기에 의한 계산식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연도 학정 자료를 가져오는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스 입력하시기 전에 2022학년도 인사관리 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 작성 목적에 맞는 평정 개요를 선택하셔야 되며 혹시나 내년을 위해서 아니면 그 이유를 위해서 테스트로 입력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삭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진 자격 평정 작업 흐름도입니다. 우선 도교육청에서는 승진 자격 평정 개요 6가지에 대해서 현재 등록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평정 대상자는 해당되는 평정 개요를 설정하시고 그리고 평정 등록 및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학교 인사 담당자입니다. 평정 마감 등록이 반드시 선행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선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선생님이 작성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인사 담당자는 선생님이 작성한 평정 내용에 대해서 1차 확인자입니다. 선생님이 작성한 평정에 대해서 확인이 다 완료가 되시면 소속기관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도 마찬가지로 제출을 위한 학교에서의 제출을 위한 제출 마감 등록이 선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소속기관이 작성한 평정을 2차로 확인하시며 확인이 완료되시면 도교육청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선생님들이 작성하셔야 되는 승진 자격 서류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인사기록 기본사항 확인입니다. 나이스 승진 자격, 나이스 자료는, 나이스 작성은 선생님들의 인사 기록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구 실적이나 연수, 경력, 학위 취득 등은 나이스에 반드시 이제 정상적인 데이터로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확인하시는 중에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개인정보 변경 신청을 통해서 등재 또는 변경 신청을 완료하신 후에 서류 작성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승진 자격 평정 개요 설정입니다. 메뉴는 나의 메뉴 안에 평정 안에 승진 자격 평정 개요 설정입니다. 요 해당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 6개의 평정 개요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며 교재의 표를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그 평정 개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단 교사의 경우에는 교감 자격 유무에 따라서 자격연수 대상자 명부와 교감 승진 후보자 명부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교장 자격 소지 여부에 따라서 교장 자격 연수 대상자, 교장 승진 후보자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며 장학사는 모두 장학관 승진 후보자 명부를 선택하시면 되고 교육연구사는 교육연구관 승진 후보자 명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승진 자격 평정 서류 등록입니다. 메뉴는 나의 메뉴 안에 평정 안에 승진 자격 평정 등록 메뉴를 통해서 이제 평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최초 해당 메뉴에 들어왔을 때에는 평정 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며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실제 평정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껍데기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해당 화면 나이스 캡처 화면을 보시면 경력 평정, 교육 성적 평정, 연구대회 입상, 실적 평정 등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으며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나이스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메뉴 안에 평정 안에 승진 자격 평정 개요, 평정 개요 설정 메뉴에 들어오셔서 일단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감 승진 후보자 명부 아니면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명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승진 자격 평정 개요 등록에 들어가시면은 실제 이제 평정을 작성할 수 있는 껍데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해당 메시지는 오류 메시지가 아니라 안내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건은 마감 일정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이고 교재에서 이야기를 하는 학교 인사 담당자께서 평정 마감 등록 선행을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은 교재 뒤에서 안내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화면에서 바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메뉴는 교원 인사의 평정의 승진 자격 평정, 승진 자격 평정 제출 진행 관리 메뉴에서 학교의 경우에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중에 평정 마감 등록 및 수정을 클릭하셔서 지금 등록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현재 이 계정의 이제 학교는 경북 나이스 고등학교 교육용입니다. 그래서 추가를 해서 아까 선생님이 작성하려고 하셨던 거는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명부이며 작업 기간을 경북 나이스 고등학교, 작업 시작일은 오늘 날짜부터 해서 3월 27일까지로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선생님들이 작성을 하기 위한 학교 인사 담당자분께서 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선행 작업입니다. 지금 이렇게 선행 작업이 된 이후에 다시 선생님 입장에서 기본 메뉴에서 승진 자격 평정 등록을 누르면 이제 정상적으로 평정 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기본적인 평정을 작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메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시 교재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 평정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가 있을 때 확인을 눌러서 껍데기를 만드신 후에는 요 교재에 있는 표를 참고하셔서 공립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교감, 교사의 경우에는 평정자는 교감, 확인자는 교장 선생님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나이스 화면에서는 지금 우측 상단에 있는 여기 평정자, 확인자 입력 메뉴입니다. 여기에서 해당되는 선생님 이름을 입력하셔서 찾기를 누르시고 지금 이 테스트 아이디이기 때문에 일단 동일한 인물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정자와 확인자가 나이스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면 누구를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있는 장학사님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평정자가 되며 확인자는 교육장님이 됩니다. 이 표를 확인하셔서 해당 평정자와 확인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껍데기가 만들어진 거고 실제 이제 내용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경력평정, 교육성적평정, 연구대 입상실적평정 등 해당되는 탭마다 클릭을 하셔서 입력하시면 되며 경력평정의 경우 임용 후 경력, 군경력, 임용 전 경력 등을 입력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입력하는 방법은 재직 시작일과 재직 기간 종료일을 두 개를 클릭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입력할 수 있으며 이 입력에 관한 기본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경력 구분은 기본과 초과가 있으며 기본은 15년, 초과는 5년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 등급은 가경력, 나경력, 다경력이 있으며 이 부분은 인사관리 지침 3-1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을 선택해서 입력했을 경우 재직 기간은 자동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근무처명은 뭐뭐 중학교, 뭐뭐 고등학교, 뭐 교사 아니면 교감, 장학사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며 그 재직 기간에 맞는 한산일은 자동 계산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산 비율 인정일도 자동 계산이 되고
제외 및 예사항 또한 나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자동으로 제외를 하고 자동으로 예의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2년 2월 28일 기준으로 제외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 경력 15년은 2007년 3월 1일부터이며 초과 경력 5년은 2002년 3월 1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가 됩니다. 제외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 시작일과 종료일을 맞춰서 기본 경력과 초과 경력 넣어주시면 되지만 제외 기간이 있는 경우가 입력하시는 게 조금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이스로 이제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력 평정에서 추가 버튼을 일단 먼저 누르시면 임용 후와 군경력 임용 전 경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용 후 경력을 클릭하면 현재 나이스 경력 사항을 가져오게 되며 지금 이 테스트 아이디는 5호 유학휴직이라는 제외 기간이 있는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거를 등록하는 첫 번째 방법은 제외 기간에 있는 경력을 우선적으로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추가해 주시고 이 제외 경력에 대해서는 기본 경력과 초과 경력, 그 경력에 맞게끔 넣어주시고 경력 등급도 등급에 맞게끔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 경력은 일단 등록이 되었고 제 경력을 기준으로 앞선 경력과 그 제 경력을 기준으로 뒤에 있는 경력을 추가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다시 추가를 누르겠습니다. 추가를 눌러서 임용 후 경력에 여기 7번에 있는 유학휴직을 기준으로 앞서 있는 경력 2개를 일단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신 후에 추가를 누르시면 재직 기간을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유학휴직의 재직 기간이 7년 9월 1일부터 7년 10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학휴직 앞선 경력은 시작일을 유학휴직 종료일자에 플러스 1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2007년 11월 1일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경력의 종료일은 이제 현재 시점으로 하면은 앞선 경력에 대한 재직 기간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근무처명은 이렇게 모든 학교에 대한 풀네임이 적혀 있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뭐뭐 중, 뭐뭐 고등학교 그리고 교육지원청에 있는 내용은 실제 근무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해 주시고 구미중학교, 경북 나이스, 고등학교 이렇게 삭제해 주신 다음에 교사라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이 되셨으면 경력 구분을 또 똑같이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 경력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의 경력은 입력이 되어 있으며 지금 요 나이스 화면에 보면은 한산년이 있고 한산월이 있으며 한산일이 있습니다. 근데 인정년, 인정월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 경력은 여기 유학휴직은 50% 인정 비율이기 때문에 한산월은 2월이지만 인정월이 1월입니다. 그러면 실제 기본 경력은 15년이 입력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14년 5개월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경력 7개월을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추가를 누르셔서 이제 임용 후 경력에 제외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 있는 경력을 시작일과 종료일을 해서 우선은 추가를 해 주십니다. 추가를 해 주시고 기본 경력에 경력 등급은 각 경력해서 이제 요 재직 기간을 7개월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일단 종료일은 이 유학휴직 시작일의 전일자로 수정을 하셔야 되며 (10월 31일) 지금 유학휴직 시작일이 2007년 9월 1일이기 때문에 2007년
8월 31일로 종료 날짜를 경력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8월 30일로 입력을 해주시고 실제 이 2007년 8월 31일 기준으로 7개월치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입력은 2007년 2월 1일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7개월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학교명도 또 수정해 주시고 중학교 교사 이렇게 수정하셔서 저장을 주정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기본 경력은 유학휴직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제외가 있는 경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앞선 경력과 뒷선 경력을 가지고 인정 년과 월을 합쳐서 15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초과 경력에 대해서 넣어 주실 때에는 임용 후 경력 그리고 이 초과 경력이 해당되는 근무지에서 근무했던 기간을 선택을 해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를 하시고 초과 경력을 입력해 주시고 경력 등급도 해당되는 것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 초과 경력은 5년이기 때문에 지금 기본 경력이 2007년 2월 1일까지 2007년 2월 1일이 시작이기 때문에 2007년 종료일은 2007년 1월 31일이 되어야 되며 이 기간을 기준으로 5년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2002년 2월 1일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이 학교명 수정해 주시고 요 밑에 보시면 한산일과 한산 인정일이 이렇게 자동으로 기간을 입력하면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확인하시고 또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간에 재해 경력이 있는 교사의 기본 경력과 초과 경력을 이렇게 입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반드시 기본 경력이 이렇게 나누어질 경우에는 인정년, 월, 리를 합쳐서 15년 기본 경력은 초과 경력도 이렇게 제외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정 경력이 초과 경력은 5년, 기본 경력은 이제 15년이 될 수 있도록 맞춰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입력이 된 상태에서 출력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경력 평정표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력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교재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에 나오는 이 내용은 선생님들이 입력을 하실 때 재해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입력이 쉬우신데 있는 경우에는 교재와 영상을 참고하셔서 이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교육 성적 평정 탭입니다. 연수 성적에 대한 평정을 입력해 주시는 화면입니다. 나이스에서는 교육 성적 평정 이 메뉴입니다. 교재를 보시면 이 메뉴부터는 학정 자료 가져오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제출했던 자료 중에 이제 인정이 돼서 학정이 된 자료를 가져오기 위한 버튼이며 학정 자료 외에 추가적인 그런 연수 성적을 입력하실 수 있으면 교육 성적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교재를 보시면 교육 성적 평정 기준에 의거해서 자격 연수는 모든 작성자가 반드시 하나는 선택하셔야 되고 직무 연수는 해당되는 평정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는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이거나 교감 승진 후보 대상자인데 교사는 총 4개를 선택을 해야 되며 자격 연수 1개, 직무 연수 한사 성적 1개, 직무 연수 미수 실적 2개 이렇게 해서 총 4개까지 선택이 가능하며 교감이나
장학생 연구사는 자격연수 1개, 직무연수 1개, 총 2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직무연수 이수 실적 2개는 이수 구분을 반드시 체크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나이스를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테스트 아이디이기 때문에 학증 자료 가져오게 했을 때는 확정된 데이터는 없습니다. 교육 성적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교육 구분에 자격 연수인지 직무 연수인지 이렇게 표시가 되며 지금 모든 평정 작성 대상자는 자격 연수는 반드시 1개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 교육 성적을 활용할 직무 연수가 1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직무 연수를 들으신 것 중에 연수 성적이 제일 높은 1개를 선택을, 이거는 점수를 환산할 직무 연수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수를 선택할 직무 연수 2개를 또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렇게 이수를 처리를 할 거는 여기에 반드시 이수 처리를 해달라는 내용이 교재 지금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4개까지 선택이 가능하며, 선택이 완료가 되셨을 경우에는 평정점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자격 연수에 대한 평정점, 그리고 직무 연수 중에 성적에 따른 한 평정점이 이렇게 자동 계산이 되며, 이 상태에서 추가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추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교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수 구분에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대 입상 실적 평정 탭입니다. 이 탭도 마찬가지로 학정 자료를 가져올 수 있으며, 혹시 추가된 연구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 실적 추가를 통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지금 연구 실적 추가 같은 경우에는 인사 기록에 등록되어 있는 연구 실적 중에 3등급 이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자동으로 가져오게끔 되어 있으며, 이제 해당 연수 실적을 연구 실적을 클릭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학위 취득 실적 평정 탭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정 자료를 가져오고, 그리고 추가로 취득하신 학위가 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추가 버튼을 클릭하셔서 해당 학위를 클릭하시고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학위 취득에 대한 등록을 하실 때 취득일자는 연, 월까지만 가져오도록 나이스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록할 때 연, 월, 일을 교재와 같이 형태로 수정을 한 다음에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나이스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위 취득 실적 평점에서 학위 취득 추가를 누르셨을 경우에 지금 취득 일자가 이렇게 연, 월로 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날짜 형식에 맞지 않다라고 뜹니다. 요거를 날짜 형식에 맞도록 수정하겠습니다. 수정을 하고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취득 일자와 같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제 작성을 하시면서 이 국내 학사는 직무 관련인데 등록할 때 기타로 분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이스에 제대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내용이며, 지금 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직무 관련은 석사는 1.5점, 박사는 3점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학위를 갖고 왔을 때 기타 학위로 1점이나 1.5점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하면 개인정보 변경 신청을 통해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수정되는 화면인데, 요거는 개인정보 변경 신청을 앞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연을 안 했기 때문에 요번에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변경 신청은 기본 메뉴에 인사 기록 안에 개인정보 변경 신청이라는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등록했던 학력에 대해서 대학원 석사 과정이라고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기존 자료 정정 버튼을 눌러서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아까 석사가 교육용은 기타로 되어 있었는데 요거를 클릭해서 변경 신청을 누르시면 상세 내용이 조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직무 관련 이 부분이, 이 직무 관련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실제 저희 승진 자격 평정에서 가지고 올 때 직무 관련 학위로 체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관련 학위라면 반드시 그 해당 학위의 직무 관련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 관련 학위도 이렇게 점수를 확인하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가산점 평정 탭입니다. 가산점 평정 탭은 학정 자료, 마찬가지로 학정 자료를 갖고 올 수 있으며 다양한 가산점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연수, 이수, 실적, 경력, 가산점, 자격 취득 추가, 기타 추가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되게 복잡하고 좀 번거로워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나이스의 등재만 제대로 되어 있다라면 이제 추가와 저장이란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가산점 항목에 대해서는 공통 항목도 있고 선택 항목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관리 지침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시고 그게 나이스 인사 기록에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이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나이스 시연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위 취득 실적 평정까지 진행을 했고 가산점 평정 탭입니다. 마찬가지로 학정 자료 가져오기를 먼저 실행을 하시면 되고 연수, 이수, 실적 추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수, 이수 실적을 가지고 오는데 여기에서의 연수는 앞선 교육 성적 평정에서 사용했던 연수는 자동으로 제외하고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 이수, 실적 추가는 이 해당 메뉴에서 전체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한도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수 시간이 큰 몇 개의 연수만 클릭하셔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직무 연수 실적 학점은 추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경력 추가입니다. 경력 추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가산점 항목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재국민 교육기관 파견, 보직교사 2020년 2월 29일 이전 이후 도서벽지 이렇게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가산점 항목마다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으며 해당되는 지금 이 부분이 조금 바뀐 건데 초등은 지금 21년 2월 28일 이전과 21년 3월 1일 이후를 가나지역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중등은 읍면지역 농어촌 근무가 이렇게 중등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되는 가산점을 선생님들이 해당 기간에 맞는 요 근무 기간과 평정 대상 기간을 확인을 하시고 근무 기간도 어디에서 근무했는지를 확인하셔서 해당되는 가산점이 있으시다라면은 이렇게 가산 항목을 선택을 하시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연월 일수 계산 여기에 지금 걸리는 건데 이렇게 기간이랑 상관없는 걸로 일단 선택을 하겠습니다. 중등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가산점 항목을 클릭을 하고 일수 계산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일수 계산이 되며 점수까지 계산이 되고 저장을 누르시면 또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점 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산점 추가는 연구학교, 학교폭력 예방 및 기여, 그리고 수업 선도교사, 수업 명인 등을 이렇게 관련 이제 실적이 있으시다라면 마찬가지로 클릭을 해주시고 근무 기간을 입력해 주시고 근무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가지고 입력 후에 연월 일수 계산 저장하시면 등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 취득 추가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자격증에 대해서 선택하시면 되고 근무 기간도 이 자격 취득은 현재 나이스에 있는
자격증을 자동으로 갖고 오게끔 되고, 내가 해당되는 자격증을 가산점으로 추가하고자 하실 때에는 이렇게 해서 근무기간, 실제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근무기간을 입력을 하시고 일수 계산 후에 또 저장을 하시면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추가는 이제 인사 기록과 관계없이 입력할 가산점에 대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부분이며, 이 부분은 그 인사관리 지침을 확인하셔서 이 가산점 중에 날짜에는 없지만 해당되는 가산점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교재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연수, 이수, 실적 추가, 그리고 경력 추가. 요 교재에도 보시면 경력 추가는 이런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이라든지 뭐 보직교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산점 추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구학교, 수업명인 등을 가산점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치 등 기타 추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장기 경력 유공 가산점 등록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는 최대 3년까지만 인정이 되며, 그리고 2022년 2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역으로 소급해서 20년 전 저희들이 아까 기본 경력과 그리고 초과 경력을 입력했는 그 20년을 제외한 이전 경력이 있을 경우에 최대 3년만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외 경력이 없는 홍길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기본 경력 15년과 초과 경력을 입력을 하면 밑에 이분 최초 임명일이 1997년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입력이 없는 3년을 이제 무조건 딱 이어서 적는 게 아니라 그 제외 경력이 없는 3년을 이렇게 예시를 보시고 선택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외 경력이 있다라면 질병휴직, 아까 그 나인사처럼 질병휴직처럼 이런 제외되는 경력이 있다라고 하면 제외되는 경력을 제외하고 3년을 이어서 입력이 가능하면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 제외되는 경력 전후를 나누어서 2건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평정 대상자가 해야 되는,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정 대상자 기준에서 보면 근무 성적 탭 빼고는 나머지 항목들 경력 평정부터 시작을 해서 가산점 평정까지는 입력이 다 된 상황이고, 근무 성적 평정은 실제 학교의 인사 담당, 이제 보통은 교감 선생님께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근무 성적 탭에 대한 설명을 나이스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메뉴는 교원 인사 안에 평정 안에 승진 자격 평정, 승진 자격 평정자 평정이라는 메뉴에서 근무 성적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원 인사 평정, 승진 자격 평정, 승진 자격 평정자 평정에 들어오시면 조회를 눌러보시면 현재 해당 기관에서 작성 중인 평정을 작성 중인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좌측에 표시되도록 되어 있고, 선생님이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확인도 가능하지만 교감 선생님께서 추가를 하거나 삭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교감 선생님께서 이제 확인 잘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은 입력되어 있지 않은 항목이 근무 성적 평정이기 때문에 근무 성적 평정을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은 지금은 입력되어 있었는데 일단은 삭제를 하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근무 성적 추가를 누르시면 이 최근 5년 중에 지금 이건 테스트 아이디라서 점수가 지금 안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의 근무 성적 중에 이제 유리한 3개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고 평정점 계산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평정 대상자가 작성을 해야 되는 경력 평정부터 가산점 평정까지 평정 대상자가 작성을 하였고, 그리고 그 해당 소속 기관에 인사 담당하시는 분이 입력해야 되는 근무 성적 평정 입력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평정에 대한 작성은 완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평정 대상자 입장에서는 작성이 완료가 되었고, 그러면 이제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자가 해당 서류에 대해서 확인 및 그 마감도 하시고 제출을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작업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 그 나이스 시연으로 보여드렸는데, 학교나 소속 기관에 인사 담당하시는 분은 반드시 사전 작업이 되어 있어야 학교 선생님들이 실제 평정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속 기관에 있는 인사 담당자가 저 평정을 등록하실 때는 작업 시작일은 20일, 이제 요거는 오늘날 이 영상을 보시는 날짜를 시작으로 하셔도 됩니다. 대신 작업 마감 예정일은 27일로 2022년 3월 27일로 맞춰주시면 되고, 그리고 혹시나 병설교가 있는 경우에는 본교에도 평정 대상자가 있고 병설교에도 평정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동일한 개요라 하더라도 소속 작업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이 나이스 고등학교는 나이스 중학교를 예를 들어서 겸임하고 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도 자격연수 대상자를 신청하시는 선생님이 있고 중학교에도 있다라고 하면 추가를 하셔서 자격연수 대상자 명부를 중학교도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 주셔야지 고등학교에도 작성이 되시고 중학교에도 작성이 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평장을 만들어 마감 등록을 해 놓아야 평정 대상자가 작성이 가능하며, 이제 교감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는 지금 해당 인사 담당자는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어느 선생님이 작성하고 있는지를 요 메뉴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정자 평정에서 기관을 선택을 하고 조회를 눌러보시면 현재 나이스 고등학교에서 작성 중인 모든 평정자에 대해서 이렇게 명단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러면 교감 선생님께서도 작성하는 이렇게 선생님들에 대해서 실제로 연습인지 아닌지, 그리고 작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교감 선생님께서 이 메뉴를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이제 그 작성을 해야 되는 모든 선생님들이 작성을 완료가 되고 근무 성적 평정까지 이렇게 입력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평정 결과에 대해서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승진자 평정 결과 조회라고 해서 평정 개요를 선택하시고 기간을 선택하셔 조회하시면 현재 작성을 하고 있는 모든 선생님이 표시가 되고, 이런 출력을 해서 이렇게 서명을 해야 되는 이런 평정표, 연수성적 평정표, 그리고 평정카드, 이런 것들을 실제 조회도 가능하시고 출력 및 저장을 하셔서 수정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메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승진 후보자 1람표 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정 개요를 선택을 하셔서 조회를 누르시게 되면은 지금 이건 아직 제출이 안 되어 있어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제출을 하게 되면 현재 우리 학교 소속에 있는 어떤 선생님이 이제 신청을 했고 점수가 어떻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평정 대상자가 작성을 했고 교감 선생님께서 확인이 다 되셨다라고 하면 평정 마감 및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당 메뉴는 진행 관리에서 평정 마감을 누르셔도 되고 소속 기간 제출을 누르셔도 됩니다. 이 두 가지 메뉴는 실제 눌렀을 때 동일한 화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평정명을 클릭을 하시고
만약에 작성이 완료되었다 하시면은 마감, 그리고 그런 마감 여부에 Y가 되며 혹시나 이제 그 학교에서 제출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감하신 후에 제출까지 이렇게 하시면은 학교에서 하시는 모든 일은 마무리가 되시는 거며, 근데 혹시나 이게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 접수 여부가 N인 상태에서는 혹시나 수정이 필요하시면 바로 해당 개요를 클릭하시고 제출 취소, 그리고 마감 취소를 통해서 다시 또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접수 여부에 Y라고 바뀌어 있다라고 하면은 해당 소속 기관에 전화를 하셔서 접수한 거를 이렇게 풀어 달라라고, 반려를 해 달라라고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학교나 기관에서 해야 되는, 또 이제 인사 담당 장학사가 해야 되는, 인사 담당 하시는 분이 하셔야 되는 일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지원청은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작업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매뉴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 근무를 하시는 담당 장학사님이 승진 자격 평정 제출 진행 관리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제 그 활성화되는 메뉴가 교육지원청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청에 있는 인사 담당자는 제출 마감 등록을 또 마찬가지로 해당 소속의 중학교에 있는 학교에서 이제 지역청으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평정에 대해서 작업 시작일과 종료를 가지고 다 이 제출 마감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행 작업으로서 처음 이 평정에 대해서 시작을 할 때 한 번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승진 자격 서류를 학교별로 제출을 하시게 되면 아까 이제 접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별로 제출 여부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여부가 Y인 거에 대해서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는 이제 해당 학교를 클릭하고 접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학교에 수정사항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접수 여부에 Y가 되어 있는 해당 학교를 클릭하고 또 접수 취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메뉴 구성들이 저희들이 이 메뉴뿐만 아니라 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진행 사항이랑 동일하시기 때문에 또 정보를 또 요번에 3월에 해보신 이제 그 지역청의 장학사님들이라면 메뉴 구성 자체는 좀 익숙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역에서도 이제 소속 기관에 대해서 학교별 제출을 다 접수를 하시고 평정 자료까지 확인이 다 되시면 마찬가지로 도교육청으로 이제 소속 그 교육지원청 입장에서 마감을 하시고 그리고 도교육청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도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자료를 확인하다가 지역 자료를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면 또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제출 취소를 해드리고 그럼 교육지원청에서도 또 다시 학교를 제출 취소해서 수정하시고 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3월 1일자로 전보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하셔야 되는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일단 나이스로 일단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이거는 선생님 입장입니다. 평정 대상자가 내 이제 그 평정을 작성함에 있어서 여기에 보시면 지금 현재는 소속이 나이스 고등학교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작성하는 2월 말일까지는 내가 나이스 고등학교인데 3월 1일자로 전보되셔서 나이스 중학교로 이동을 하셨다라고 가정을 하면 결국 제출은 나이스 중학교에서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2월 달에 고등학교 때에 지금 작성된 내용들이 이렇게 남아있으면 소속이 변경이 내가 전보가 되어서 중학교로 갔지만 여기 평정에서의 고등학교는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내가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택을 해서 작성했어야 되는데
실제 교감 승진 후보자 평정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걸 작성을 하신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교재를 한번 보시면 그런 경우에 일단 선생님 입장에서 지금 이 전임지 입장에서 지금 이동하시기 전에 이 지금 소속을 확인을 하시고 내가 3월 1일자로 이동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현재는 중학교인데 지금 여기 평정에서는 고등학교로 나오실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요 3번에 있는 평정 삭제 버튼을 통해서 일단 평정에 대한 껍데기를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삭제를 하고 그리고 다시 승진 자격 평정에서 들어오셔서 클릭을 하면 평정 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메뉴가, 왜냐하면 앞선 메뉴에서 평정을 삭제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메뉴로 다시 들어오면 요거는 이제 옮기고 난 이후에 이제 요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평정 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뉴가 뜨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실제 3월 1일 기준으로 이제 옮기신 학교로 소속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교장 교감 선생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다시 평정자와 확인자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실제로 평정 삭제를 클릭해도 선생님께서 지금 힘들게 입력하신 경력 평정이나 교육성적 평정, 가산점 평정 등은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동하신 경우에는 쉽게 이야기해서 이동하시고 난 이후에 평정 삭제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해당 메뉴에 들어와서 평정 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메뉴를 보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이동된 기간으로의 현행교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나이스 승진 자격 평정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